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유정입니다. 드디어 FOMC 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관련된 금리 인상은 얼마나 했는지, 지난 FOMC 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성명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고, 또 파월의 연설, 그 다음 기자회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땠냐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내용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답이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75bp였고 역시나 제가 예상했고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기자회견이나 성명서에는 완화적인 분위기 없었다. 완화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다. 약간은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기존보다 더 매파적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좀 두 줄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2%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가리지 않겠다.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또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은 추가 상승을 필요로 한다. 지금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4에서 5%는 최대치다. 4%가 최대치다. 지금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너무 빠르고 정말 고점에 향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깼습니다. 추가 상승을 필요로 한다. 무엇 때문에? 인플레이션 2% 때문에. 라는 말을 기자회견 들어가기 전에 파월의 연설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줄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우선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해답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잡는 것. 첫 번째 줄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완화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잡히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뻔한 말에 해당한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떠냐?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의 예상은 이런 식으로 꺾일 줄 알았는데 금리 인상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약간 이런 식으로 꺾일 듯 말 듯 하지만 뭐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과 첫 번째 답변이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답변도 방금 드린 말씀하고 좀 일치를 합니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 금리 인상을 이런 식으로 0.75, 0.75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하고 경제를 좀 힘들지 않는 방식으로 좀 부드럽게 좀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말을 하는데 연초만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해답이 나왔죠. 이 소프트 랜딩은 할 수가 없다. 실패했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조기 결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파월의 답변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좀 논외적으로는 어떤 한 기자가 장난식인지 아니면은 무슨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과 채권이 조금 확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걸 파월 너가 구체적으로 그린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당연히 파월의 입에서는 매파적인 답변이 나왔겠죠. 그 이후에 쏟아졌고요.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일정들과 또 구체적인 답변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드렸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는 완화적인 표현 없었고 여전히 매파적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FOMC 일정이 진행되면서 다음 FOMC 일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파월은 매파적이고 12월 달도 매파적이라면은 금리가 이제는 5%를 향해 가겠죠. 4% 후반대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FOMC 일정은 12월 15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크리스마스 10일 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FOMC 일정을 정리드렸습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목소리가 좀 힘이 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난 장이 상승 장일 때, 반등 장일 때 나는 사실 하락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 하락 포지션을 준비 중에 있다. 라는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좀 반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해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복기를 좀 해드릴게요. 추세선을 벗어나고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을 가져간 다음에 이걸 그냥 추세선에 부딪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유지를 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매도를 할 자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숏으로 가져갈 자리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롱 자리에서 숏을 본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변곡점 매매를 한다라는 게 되겠죠.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려볼 만한 자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추세 따라서 숏을 잡고 수익을 먹는 것? 저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숏 포지션, 숏 추세에서는 지금 그어드린 추세선을 보고 벗어날 때 롱자리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20K 매물대까지는 좀 뚫어낸 다음에 반등했을 때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큰 하락 없이 그냥 줄줄이 흐르죠. 이런 하락을 그냥 줄줄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대기하다가 관점 생겨나는 대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통적인 관점은 사실 지금 관점에서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 캔들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어요. FOMC라는 이변으로 나온 차트라서 그냥 무시하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롱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는 좀 하락세를 내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맞는 방향성은 하락이었지만 사실 하락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19K 매물대가 조금은 강력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좀 강력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한 번에 무너졌을 테니까요. 지난장처럼 그냥 원투식으로만 차트가 나왔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좀 상승세도 좀 나와주고 계속 버티던 매물대가 있어서 하락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비트코인의 차트로서는 우리가 하락을 보던 관점과는 이제 정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까지는 제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번 주말까지는 그런 관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걸 좀 확대했을 때 이런 식이 될 텐데 주말까지는 이 스토캐스틱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골든크로스로 인해서 상승이 되는 그림, 외봉으로 표현을 하면은 외선으로는 좀 U자형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좀 페이크를 줄 수 있는 거는 더블 바텀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11월 달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이르게 표현이 된다면은 주말부터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이 외봉으로서 표현이 되면은 그 구간은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하락 이후에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바텀에서 노는 기간이 길수록 기간을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물대가 버티고 있어서 이 19K 이하로는 좀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에 터치를 하더라도 터치하고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18K까지는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외봉으로 표현이 되면은 일주일 안으로 종료가 되고 지금 왼쪽처럼 더블 바텀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2주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될 테니까 이번 주말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더블 바텀인지 아니면 외봉으로서 반등인지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하락 관점 말고 롱 관점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된다. 롱 관점을 보는 입장에서 하락 관점이 진행되고 있고 추세가 하락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롱자리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스닥의 차트는 H자 형태로 계속 나오면서 하락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차트에서 저점을 다 이탈을 시켰고요. 이 차트에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구글 같은 기업이나 저점 이탈시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FT 같은 기업들도 저점을 터치하고 있고 의외로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고 저점은 이탈시키지 않았지만 조금은 하락 중인 거. 그리고 시총 1위인 기업 애플이 조금은 버티지만 이것마저도 하락 중인 게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게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터치해 줬을 때 하락 리스크를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조금 장세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에서 이제 롱자리를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 차트에서는 좀 좋은 그림은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바닥을 터치를 한다는 게 반등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방향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터치한다라고 해서 방향성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약간 거시 흐름을 봤을 때 금리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 연설에서 금리는 그냥 우상향이다라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투자 상품들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번은 좀 장세가 안 좋을 수도 있다. 막 쭉 떡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줄줄이 흐르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은 애플 같은 기업하고 뭐 테슬라도 포함되겠지만 특히나 구글 같은 차트를 보여주는 게 지금은 뭐 FOMC 일정이 소화가 됐다고 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타 같이 뭐 페이스북 같은 이런 하락분은 그냥 번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도미넌스 얘기만 마무리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미너스를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누렸던 알트장의 느낌과는 좀 다르고 이미 1차 알트장은 나왔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만 보면요. 하지만 도지로부터 나오는 도미넌스, 이 시총이 어디론가 향할 때 나오는 알트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지코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하락 중인데 이 부분에서 도지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도지의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좀 가게 된다면은 전 알트장이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으로 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면은 도지코인의 도미넌스 발 알트장이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은 한 일주일짜리 매매가 될 것이고 어쩌면은 1주에서 2주짜리 매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추세선을 터치해주고 롱관점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이 추세선상 이게 뭐 1번, 2번이라고 체크를 했을 때 이런 식이 되면서 터치를 해준다면은 1번에서 매매를 해도 되고 2번에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2번은 너무 늦고 1번은 뭔가 빠르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5일선과 20일선, 60일선의 그림이 앞으로 60일선은 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일선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은 이런 식이 되겠죠. 정확한 역배열로 바뀌는 수순을 밟고 있고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골든크로스 이후에 롱관점을 보면서 매매를 했듯이 결국에는 추세선 자리도 그 중간에는 이동평균선 자리가 있어서 이 뚫어내는 자리가 롱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일주일 내로 좀 보일 것 같다라고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게 무조건 그냥 숏관점이니까 롱이 유리할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관점과 손익비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손익비상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입 가격은 아래로 가면 더욱 유리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솔직히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 안 하고 진입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이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익비가 좋으니까 매매를 하게 되겠죠. 마치 이 그림은 요즘 좀 약간 핫한 종목인 마스크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 손 치면은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롱관점을 보면서 수익을 노리는 건 아니죠. RSI랑 이동평균선 확인하고 이 추세가 꺾이는 방향에서 손절가를 잡고 이 손익비를 계산을 해 가면서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근데 롱관점은 틀리죠. 롱관점 매물대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익절은 어디로 볼까? 그 답 없고 손절은 어디로 볼까? 정답 없습니다.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절가 터치했을 때 손절하고 두 번 털리죠. 감정적으로 숏을 또 들어가면 또 털리고. 그럴 바에는 그냥 한 가지만 집중을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매매 하나 정하고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신 분들만 좀 보이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여러분들한테 좀 쓴소리는 많이 안 했는데 왜냐면 초보자분들도 많고 손실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참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개념조차 안 잡히고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한 10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하듯이 매매에 대한 재능은 그렇게 없는 편이에요. 단순히 변곡점 매매를 못한다라고 해서 매매에 대한 좀 실력이나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 지표나 아니면 보조 지표들이 뭘 말하는지 뜻을 모르고 이 관점들이 하나 둘씩 다 일치할 때 진입을 하는 게 어떤 뜻을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손익비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걸 모른다는 것은 실력이 없거나 매매를 안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장담은 많이 안 하는데 90%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10%는 뭘까요? 뭐 악성 팬이 되겠죠. 아니면 지나가다 들리신 분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과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 선물방이 난리가 났죠. 여러 코인들 관점이 적중을 하면서 꽤나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선물방은 10월에는 교육 자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실전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며칠 안 됐는데 벌써부터 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고 좀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에 누르셔서 좀 신청하셔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만 더 늦고 좀 더 딜레이가 된다면은 아마 실력 격차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려요.